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시체 닦기 알바, 장례식장 알바처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알바들이 있죠. 이런 알바들은 실제로 있지만은 다들 무서워서 잘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특수청소라고 하는 일을 하신 분의 실제 경험담을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집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 찾거나 인력사무소에 가서 막일을 하거나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단기 알바라고 하면 대부분 시체 닦기나 임상실험, 시신 처리 같은 게 소문을 타고 돌아다녔죠. 사실 시체 닦기나 시신 처리 같은 알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이런 일을 알바생에게 맡길 만한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이 끝난 시점이었고 한창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시절이라고 했지만 사실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실업자들도 많았고 사금융도 번져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각설하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의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체 닦기니 시신 처리니 하는 알바가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저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 등록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알바를 결심한 건데 3달간 빡세게 일하고 1학년을 신나게 보낼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알바 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엄청 고액이고 당시만 해도 큰 금액이었던 일당 10만원을 주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3일만 일하면 3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었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일까 의심스러워서 일단 하는 일을 물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죽은 집을 청소하는 거였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독거노인이 죽은 집이었는데 아예 집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겨울이었기 때문에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많은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온갖 오물이 나와서 바닥에 퍼지는데 그 누구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집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벽지부터 바닥까지 새로 깔아야 했고 가구들도 전부 뜯어내고 심지어 식기들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인데 당장 돈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오케이 했죠. 처음 간 곳은 서울의 모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도로 양옆으로 낡은 빌라들이 가득 찬 동네였는데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안 됐습니다. 그런 걸 물었더니 되려 화를 내기도 했고 그 때문에 말없이 벽지를 뜯어내는 일만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이 15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는데 바닥에 장판을 뜯어내려고 보니까 딱 보기에도 새까맣게 얼룩이 져 있는데 누가 봐도 핍자국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자국이 안방에 엄청 넓게 퍼져 있었고 거실에는 흙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방은 총 2개가 있었고 하나는 안방, 하나는 아이들 방인 듯 했는데 특이하게도 아이들 방에는 그런 자국이 없더라고요. 망치나 빠루로 거의 온 집안을 박살내고 있어서 이웃들이 항의할 수도 있었는데 왠지 이웃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구경 나온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휴, 애들은 뭔 죄래. 그러니까 민승이 아빠가 하여간 못돼 먹은 양반이라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쓰레기를 던져놓고 땀을 식히는 척하면서 담배 하나를 물고 서서 아줌마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줌마들의 이야기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저씨가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다는 별 대단한 걸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아나갔는데 막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이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결국 생활고를 못 이겼고 잠자는 아내를 장도리로 내려쳐 살해하고 아이들은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본인도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던 당시라 그냥 그럴 법하다 정도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들 얘기를 듣고 기분만 잡쳐 다시 작업하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아까보다 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불문율이 아니었을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이야기들을 들었죠.
한참 일을 하고 저녁 9시쯤에 일이 끝났습니다. 일 끝나고 아저씨들이랑 형들 모여서 술 한잔 한다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더군요. 휙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누군가 후다닥 전봇대 뒤로 숨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숨은 건지 그런 느낌이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 몸에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 골목을 빠져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뒤가 근질근질 거렸습니다. 정말 개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일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설 정도였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고 집으로 오는데 오는 내내 헛것을 몇 번이나 봤죠. 분명 눈에는 보이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손을 잡고 지하철 반대편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도 계속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달달 떨면서 도어락을 누르는데 어찌나 안 눌리던지 난리도 아니었죠. 간신히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야 원래 출장이 잦아서 안 계시는 날이 많았지만 보통 어머니는 계시거든요. 주방에 있는 식탁을 보니 어머니께서 외가에 내려가셨는데 김치찌개를 먹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방으로 가져와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끼익하고 열리더군요. 무슨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는데 소름 끼치게 열리는 문을 보고는 입안에 밥을 가득 물고는 방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방으로 뭐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TV 볼륨 소리도 켜고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집에 창고로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덜그럭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창고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칼 하나 꺼내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방은 불도 안 켜놨고 문도 닫아놓은 상태라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만 혹시나 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욕을 하면서 창고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창고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방으로 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나도 조용한 겁니다. TV 소리도 안 나고 심지어 제가 켜놨던 PC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서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아니, 너무 빨라서 그런 것인지 작게 속삭여서 그런지 말뜻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거실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엉거주춤 서서는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제발 내 눈앞에만 나타나지 말라고 기도만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내려서 슬금슬금 아래를 보는데 웬 어린 남자애가 바닥에 있더군요. 마치 수영장에 떠있는 것처럼 거실 바닥에 반쯤 잠겨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씩 웃는데 웃는 걸 보면서 그대로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신발도 안 신었고 웃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큰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술집을 찾아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곳에서 술을 퍼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겨우 용기를 내서 집으로 왔을 때는 다행히도 남자애나 여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끔 뒤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제발 알바는 가려가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면서 저런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을 겪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몇이나, 그것도 타살을 당한 사람들이 산 곳을 치우다가 그대로 귀신들이 옮겨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생각해보면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뉴스 한 토막에도 실리지 않는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